자, 내가 이제 플러터에 대한 장점을 설명을 해줄게. 플러터는 빠르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핫 리로드라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선언형 프로그래밍을 지향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재사용하기도 용이해. 선언형? 선언형 프로그래밍이 뭐야? 선언형 프로그래밍? 응. 선언형 프로그래밍 그냥 선언해서 개발하는 거야. 자, 선언해? 그래서, 뭘 선언해? 뭘 선언하고? 그냥 개발은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선언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 그냥 그렇게 외우면 돼. 알았지?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밥 먹고 할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나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선언형 UI나 선언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리액트나 플러터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익숙할 건데요. 자, 그런 선언형 프로그래밍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라고 할 때 뉘앙스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 있지 않나요? 저 역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선언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 선언형 프로그래밍, 뭔가 선언을 미리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나는데 이제 명확한 개념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야 이걸 왜 써야 되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선언형 프로그래밍의 반대는 뭘까요? 네, 명령형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자면, 자, 명령형 프로그래밍, 명령형 방식은 how, 어떻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언형 방식은 what,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정리 내용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자, 선언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설명이 이걸 왜 이해를 하지 못하지? 다 아는 내용 아닌가라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약간 개념이 모호하시거나 이제 막 개발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는 남자 채널 구독자가 이제 개남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에서 출발한다고 할 때 개발하는 남자가 이마트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집에까지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명령형 방식은 주차장 북쪽 출구로 나와서 왼쪽으로 쭉 가서 12번 출구가 나올 때까지 쭉 가시면 되고요. 15번 북쪽 도로를 타고 가서 이케아를 끼고 우회전을 한 다음 직진하시면 첫 번째 신호등이 보일 텐데 거기서 우회전하세요. 그 다음 신호등을 지나서 첫 번째 신호등을 지나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그 집이 저희 집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방식이 명령형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언형 방식은 어떨까요? 자, 선언형 방식은 내 집 주소는 제주시 아라동 39259-2번지니까 알아서 찾아와. 요게 선언형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좀 전에도 말했지만 선언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적절한 예시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 개념이 모호하시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결국엔 선언형 방식 역시 명령형처럼 이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만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 좀 더 설명을 첨가해줘야 좀 더 명확하게 명령형과 선언형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명령형 방식의 경우 이마트에서 집으로 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지에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집으로 간다고 한다면 찾아가는 루트는 단 한 개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선언형 방식의 경우에는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죠. 자, 무엇을? 개남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개남만 만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남을 내 위치 중심에서 중간점에서 보든 아니면 개남네 집에 가든 아니면 개남이 나한테 오게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남을 만나기 위해서 집에 간다고 일단 선택을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려면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소 위치까지만 가게 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차이가 있죠? 주소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목표 지점을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루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들마다 다르게 가져갈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가다가 목이 말라서 편의점이나 아니면 커피숍을 들렸다가 이제 물건을 사고 이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전혀 다른 루트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명령형 방식이라면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주소를 모릅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까지 무조건 가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길로 셀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길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점에서 명령형과 선언형의 완전한 차이가 생기고 당연하겠지만 확장성, 다양성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선언형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혔다고 생각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예제 소스 등을 통해서 선언형과 명령형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언형과 명령형의 프로그래밍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제일 거고요. 자, 여기에 펑션이 하나가 있죠. 자, add1이라는 함수입니다. 여기는 배열을 받아서 이 배열만큼 포문을 돌아서 그 포문의 배열 내의 요소 값을 더하기 1을 해줘서 반환해주는 그런 간단한 함수입니다. 자, 이 방식이 바로 명령형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함수에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거쳐서 원하는 값을 도출해내는 그것이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함수 하나가 있죠. 이제 어레이, 명령형처럼 어레이를 하나 받습니다. 이 배열에서 맵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요소 하나씩을 추출하게 되는데, 요소 하나에 추출한 값에 더하기 1을 해줘서 리턴을 해주는 아주 심플해지는 소스입니다. 단순히 소스가 간결해졌다라고 좋은 것이 아닌, 일단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배열에 담긴 요소들을 변환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에 초점을 맞춘 것이. 그러므로 맵을 사용하는 게 개발자가 맵의 그 내부 로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쓰기만 하면은 그 원하는 값을 이렇게 가공을 해서 반환하게 된다면 바로 그 원하는 값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맵이 선언형으로 프로그래밍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UI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언형 UI로 설계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다음 예제는 직접 제가 예제 소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플러터에서 간단한 위젯 애니메이션을 통해 선언형으로 작성한 것, 그리고 명령형으로 작성한 것, 그것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소스인데요. 자, 명령형 UI의 예제고요. 선언형 UI의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 선언형 UI의 플러터 위젯이라고 있는데, 일단은 명령형 U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쭉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부분은 여기 소스인데요. 자, 명령형 UI에는 이제 무빙 위젯이라는 그 위젯 요거를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얘를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위젯을 쓴 거고, 자, 여기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니스테이트 할 때 애니메이티드 컨트롤러를 정의를 해주고요. 왜냐면 이동시켜주는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여기서 애니메이티드 포지션드라는 위젯이 있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명령 UI를 땄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윈은 0부터 300 위치까지, 자, 이 애니메이티드를 시키기 위해서 트윈을 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로 등록을 해주고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자, 거기에 밸류 값을 이제 레프트 포지션으로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set state를 통해서 화면을 갱신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start animation 함수가 호출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forward, 앞으로 플레이를 시키기 때문에 바로 실행과 동시에 이렇게 무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스택이라는 것을 썼고 expandit을 썼기 때문에 전체 UI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left 포지션, 처음에는 정의가 0인데 300으로 가는 트윈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300까지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좌에서 우로 이동되는 애니메이션을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명령형 방식으로 UI를 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짜시는 분들도, 저도 이렇게도 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점은 뭐냐면 얘는 요거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예, 300으로 가는 거, 레프트에서 우측으로 300으로 가는 거밖에 짤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200으로 가게 한다 그러면 여기를 수정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원 소스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선언형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언형 방식은 자, 이렇게 똑같이 이동합니다. 똑같이 이동하는데 뭐가 차이냐? 여기에서는 이 위젯을 설계할 때 듀레이션 몇 초 동안 이동할 것인지, 그 다음에 타겟 위치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초기 레프트 포지션은 몇인지,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확장성 있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언형의 방식입니다.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선언형 방식은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개발자는 이 상태값만 바꿔주게 되면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거를 몰라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왼쪽에서 100 정도까지만 이동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이 원소스를 건들지 않고 여기에서 상태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타겟 레프트 포지션이라는 요 선언된 변수에다가 100이라고만 넣어주게 된다면 이제 딱 100만큼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도 1초로 정의되어 있지만 1초 말고 그냥 어떻게 동작되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뭐 500ms로 빠르게 이동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선언형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 무빙 위젯의 내부 로직을 제가 수정을 하지 않았죠. 네, 그런 것을 이제 선언형 방식으로 설계할 때와 명령형 방식으로 설계할 때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두 차이는 이제 선언형 방식의 경우에는 조금 고려할 사항이 많아요. 어떤 것까지 그 이걸 사용하는 이 위젯을 사용하는 그 개발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이제 다양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반면에, 명령형 방식은 그냥 지금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쭉쭉 풀어 나가듯이 그냥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개발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령형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이것을 이제 리팩토링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확장성 있게 설계를 하게 돼서 이제 선언형 방식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이 무조건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속도적인 측면, 프로그래밍을 짜는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명령형이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놨죠. 지금 요렇게 짰는데 이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뭐랑 비슷하냐면, 플러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위젯이 있습니다. 애니메이티드 포지션드라는 위젯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레프트 포지션을 줄 수도 있고, 얘는 더 포괄적인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선언을 해놓은 거죠. 레프트, 탑, 라이트, 버튼, 뭐 위드, 헤이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커브까지 조정할 수 있게끔 확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 넣을 수 있고, 뭐 컨테이너 똑같죠. 제가 그 선언형 방식으로 짠 것은 이제 초기 레프트, 이건 레프트에 초점을 맞춘 위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조금 더 선언형 방식으로 더 확장해서 설계를 하게 된다면 바로 애니메이티드 포지션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처리할 때 이렇게 명령형 방식처럼 일일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손쉽게 애니메이티드 포지션을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목표하는 지점까지 애니메이션을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위젯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형과 선언형의 그 극명한 차이를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영상들 기대되시고 함께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